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깜빡 잊고 셀카봉을 못 가지고 와서 셀카봉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3일 토요일 아침 6시 29분입니다. 자, 제가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 풍납토성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도 바꿨습니다. 다른 자전거로 오늘은 타고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부터 4년 전에 제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했었습니다. 2018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3박 5일 짧은 일정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왔는데요. LA죠. LA 여행의 추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3일 가을입니다. 정말 바람결이 시원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뉴욕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뉴욕은 동부 지역에 있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뉴욕이 미국의 가장 큰 도시고 두 번째가 바로 미국 서부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또 로스앤젤레스는 우리나라 해외 교민이 미국에 200여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민이 한 70여만 명 사는데 미국에는 한 200여만 명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란 뜻이죠. 천사의 도시. 여기에 무슨 에드벌룬 같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에드벌룬이 띄워져 있고, 자, 지금 잠실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에드벌룬,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실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텐트, 천막 시설들을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쪽 방향을 비추고 있고요.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는 전 세계에 있는 도시 중에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코리아타운도 굉장히 넓은 구역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근대 올림픽 중에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고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하는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지금부터 34년 전 1988년에 제24회 하계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역대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를 했거나 개최하는 걸로 확정된 도시는 전 세계에서 3개 도시가 있습니다. 먼저 런던은 1908년, 1948년, 2012년 3차례 이미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는 1900년, 1924년, 2024년, 즉 2년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면 프랑스 파리도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제가 오늘 여행에 관해 말씀드리는 로스앤젤레스는 1932년, 1984년, 2028년, 즉
앞으로 6년 후인 202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면 로스앤젤레스도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이미 2028년에 LA에서 개최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32년, 즉 10년 후에는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개최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르막길입니다. 자, 로스앤젤레스는 제가 여행했던 순서 코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박 5일 동안의 짧은 일정이어서 많은 곳을 가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LA의 상징 코스들은 대부분 가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산타모니카 피어, 산타모니카 해변, 산타모니카 항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을 갔었고, 그 다음이 게티센터, 그 다음에 할리우드 사인, 그 다음에 할리우드 앤드 하이랜드,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햄버거 브랜드 인앤아웃 햄버거, 그 다음이 시타델 아울렛이라는 그 아울렛에서 쇼핑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짬짬이 그 관광을 했었습니다. 관광이 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관광은 그냥 틈나는 대로 짬짬이 했었기 때문에 많은 곳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곳은 성내천 하류와 한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잠실 철교 남단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잠실 철교위로 힘차게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먼저 갔던 곳이 산타모니카 피어라고, 피어는 영어로 항구, 구두 이런 뜻이죠. 산타모니카 해변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태평양의 그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패시픽 파크라 해서 미국 서부에 있는 부두 위에 있는 유일한 놀이시설, 미국 서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부두 위에 있는 놀이시설이 패시픽 파크, 태평양 공원이란 뜻이죠. 거기에 무슨 해적 관람차, 각종 놀이 기구들이 쭉 있었는데, 그날 갔던 때가 2018년 9월 16일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낚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낚시하는 것은 허가 없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산타모니카 피어. 그래서 거기에서 낚시를 즐기면서 망중한의 시간을 보내는 LA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해변, 산타모니카 해변은 동태평양이지 않습니까? 동태평양 그 해변에서 수영을 하는, 또 파도를 즐기는, 모래찜질을 하는 다양한 형태로 해변의 정치를 즐기는 그 미국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부바 건프 슈림프입니다. 부바 건프 슈림프. 그게 뭐냐면 새우 요리 전문점입니다. 세계적인 새우 요리 전문점이, 자, 영화 포레스트 검프 아시죠?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1994년에 개봉이 됐으니까 벌써 28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28년 전인 1994년에 개봉된 영화,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내용 보면 톰 행크스가 이제 자폐 증상이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나오는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고 미국 전역을 달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실함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되새겨주는 그러한 컨셉의 영화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포레스트 검프와 자기의 친구, 흑인 친구인 부바, 포레스트 검프는 자폐이면서 백인인데 자기의 친구 부바는 이제 흑인이죠. 베트남 전쟁에 같이 참전을 했는데 굉장히
단짝으로 지내는 전우죠. 전우. 검부와 부바는 백인과 흑인 단짝 전우인데, 부바가 전사를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전사하기 전에 흑인이었던 부바와 백인 검부가 약속을 합니다. 제대하면 같이 미국의 엘라베마에 가서 새우를 잡는 어업을 하는 회사를 차리자. 새우잡이를 하는 어업 회사를 차리자라고 하고, 그 회사의 상호까지 정하죠. 그래서 부바와 검부 이름을 따서, 또 슈림프는 새우란 뜻입니다. 또 코퍼레이션은 회사란 뜻이고, 그래서 회사 이름까지 정하는데 그 회사 이름이 부바 검부 슈림프 코퍼레이션이죠. 부바 검부 슈림프 코퍼레이션. 회사까지 다 정했는데, 안타깝게도 흑인 전우인 부바가 전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가 제대하고 실제 엘라베마에 가서 새우잡이 그 어업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즉 전사했던 전우와의 생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 1994년에 개봉된 포레스트 검프 영화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1996년에 부바 검프 슈림프라는 세계적인 새우 요리 전문점을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해변에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가게가 또 제가 3년 반 전에 여행했던 2019년 2월에 여행했던 샌프란시스코 피어 39, 피어는 부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39번 부두에도 동일한 상호의 새우 요리 전문점 부바 검프 슈림프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4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해변에 갔을 때 거기 부바 검프 슈림프라는 새우 요리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새우 요리를 시키고 생맥주 시키고 기타 요리를 시켜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포레스트 검프 영화의 그 소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타모니카 해변, 거기 또 이제 팰리세이드 파크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해변과 해변 옆에 도로 사이에 길고 가늘게 되어 있는, 남미의 칠레라는 국가가 길게 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팰리세이드 파크라고 길고 가는 그러한 공원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선탠하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 다양한 형태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다양한 여행객들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에서 뛰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했던 데가 게티센터입니다. 지금은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게티센터는 석유 재벌이었던 석유 재벌 폴 게티가 설립한 초대형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얀색의 대리석 건물이 이제 컨셉인데요. 거기 건물들의 건축 공사비만 해서 1조 원 정도가 투하가 됐답니다. 그래서 폴 게티는 석유 재벌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인 그러한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거기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해서 거기가 정말 미술관으로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곳입니다. 게티 센터입니다. 거기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서울로 치면 저기 서울 남산의 안중근 동상 기념관 이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좀 고도가 높은, 비교적 높은 지대에 게티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로스앤젤레스 시가지를 내려다 봤는데요. 굉장히 로스앤젤레스 시가지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장쾌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티 센터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미술관답게 많은 미술품들, 유명한 화가들의 또 조각가들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꽤 볼만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에서 그 게티 센터까지 좀 비탈길을 오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료로 트램도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걸 타고 이동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시가지를 조망해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할리우드 사인입니다. 할리우드 간판 아시죠? 로스앤젤레스의 상징물이죠. 중국의 만리장성이 중국의 상징물이듯이 대한민국 서울의 랜드마크가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건물이듯이 거기에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도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보이는 그 시설물이 바로 할리우드 사인, 한국말로 할리우드 간판인데요. 그 간판은 원래 1923년 당시에는 그게 부동산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철자 할리우드 랜드 해가지고 13개의 철자로만 되어 있었답니다. 할리우드 랜드가 부동산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광고 목적으로 13글자 할리우드 랜드라고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광고 효과가 크다 보니까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죠. 1948년에는 아예 그 할리우드의 상징물로 하자 해서 지금은 할리우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할리우드. 그래서 그 글자 크기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LA 공항에서도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보일 정도니까 글자가 엄청나게 크죠. 그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었었는데요. 글자 하나 크기가 높이가 15m, 폭이 너비가 9m입니다. 글자 크기가 하나 크기가 높이가 15m.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한 6, 7층 높이의 건물, 6, 7층 건물의 그런 높이인 거죠. 높이 15m, 폭이 한 9m.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거기에서 인증샷을 해질 무렵에 해질녘에 즉 저녁 노을이 있는 그런 시간대에 거기에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할리우드 앤드 하일랜드입니다. 할리우드 앤드 하일랜드인데 한마디로 세계 영화의 메카 할리우드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영화의 총본산이 바로 할리우드 앤드 하일랜드인데요. 자, 이곳은 풍납토성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풍납토성 500년 한성 백제 시대의 숨결,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풍납토성입니다. 자,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도 저기 보입니다. 자, 저는 이곳 풍납토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8년에 건국돼서 서기 475년까지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백제의 초기와 중기를 이루었던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의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풍납토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앤드 하일랜드에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요 관광 포인트는 먼저 그 맨스 차이니스 시어터가 있습니다. 맨스 차이니스 시어터, 일종의 중국인이 건립한 극장인데요. 맨스 차이니스 시어터, 거기에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의 손도장, 발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의 손도장, 발도장이 그 맨스 차이니스 시어터 극장 바로 앞에 콘크리트 바닥에 그렇게 손도장, 발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안성기님과 이병헌님, 그러니까 국민 배우 안성기님과 이병헌님의 손도장도 발도장인지 손도장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안성기님과 이병헌님의 손도장, 발도장이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현재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300m 지점이 천호역입니다. 자, 신호등이 바뀌면 이제 건너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배우러 오는 최초로 안성기님과 이병헌님의 손도장인지 발도장인지 거기에 찍혀 있고요. 그게 맨스 차이니스 시어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것이 할리우드 왁스 뮤지엄입니다. 할리우드 왁스 뮤지엄. 그것은 세계적인 스타 배우들의 실물 크기의 밀랍 인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안젤리나 졸리, 톰 크루즈 등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스타들, 영화 배우들의 실물 크기의 밀랍 인형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할리우드 왁스 뮤지엄인데요. 거기 그 입구에가 세계적인 영화 배우였던 마릴린 몰로의 그 밀랍 인형이 실물 크기로 활짝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릴린 몰로와 제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진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겠습니다. 자, 다시 동쪽 방향 천호역 쪽을 찍고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릴린 몰로와 어깨동무를 했는데요. 마릴린 몰로는 제가 알기로는 1926년 출생, 1962년 사망. 존 F 케네디가 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됐는데요. 그보다 1년 앞선 1962년에 마릴린 몰로는 사망을 했는데, 케네디 가문과 연문설이 있었죠. 스캔들. 뭐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마릴린 몰로의 밀랍 인형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할리우드 왁스 뮤지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영화의 총본산 할리우드에서 그렇게 투어를 했는데요.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의 총본산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10년 당시에, 지금부터 110년 전인데요.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10년 당시에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영화가 서부 영화입니다. 서부 영화를 촬영을 했던 데가 주로 초창기에는 미국의 동부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 이쪽에서 서부 영화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 영화, 미국이 개척의 역사지 않습니까? 서부 개척의 역사. 그걸 소재로 한 서부 영화를 찍으려면 뭐 사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은 그 평원도 있어야 되고, 산도 있어야 되고, 산 비탈도 있어야 되고, 여러 장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저를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장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동부 지역인 뉴욕이나 뉴저지에는 그런 공간들이 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남부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굉장히 뭐 사막 근처에 뭐 애리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외에도 사막들도 있고 들판도 있고 계곡도 있고 다양한 자연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던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남부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부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영화 산업을 대거 이전을 시켰답니다. 1920년대,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살기 쾌적합니다. 습도가 낮고 비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의 평균 기온은 14도, 여름의 평균 기온은 23도입니다. 굉장히 봄, 가을 같은 날씨죠. 겨울의 평균 기온은 14도, 그 다음에 여름의 평균 기온은 23도,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습도도 낮고, 그러니까 건조하고 쾌청한 날씨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연 환경이 서부 지역에 구축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곳이 영화를 찍기에는, 영화 촬영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이어서 미국 동부 지역에 있던 뉴욕, 뉴저지에 있던 영화 산업 촬영 세트장들을 대부분 1910년 말 1920년대 초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이죠. 100년쯤 전에 미국 LA 쪽으로 이전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
세계 영화의 총본산 할리우드가 그쪽에 구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세계적인 햄버거 가게, 미국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주 지역에서는 맥도날드를 추월한답니다. 맥도날드가 세계 최고의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인데요. 그 맥도날드의 매출액을 초월한답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 지역에서는. 그게 뭐냐, 인앤아웃입니다. 인앤아웃이라는 명칭의 햄버거 가게인데요. 거기는 정말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햄버거에 들어가는 쇠고기 패티 있지 않습니까? 패티를 냉동을 쓰지 않고 냉장을 씁니다. 냉동을 쓰지 않고 냉장 패티를 쓰고,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포테이토,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도 주문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자를 썰어 가지고 즉석에서 튀긴답니다.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감자를 썹니다. 미리 감자를 썰어 놓는 것도 아닙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감자를 썰고 그 다음에 튀겨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다 신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고 양도 푸짐합니다. 가성비가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 그 뒤로 한국에 분점을 낸다 만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게는 특징이 미국 서부 지역의 6개 주에서만 매장이 한 300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의 매장이 한 40여 개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6개 주, 50개 주 중에 6개 주에서만 그 가게를 운영을 하는 이유가 신선한 재료를 가까운 데 즉시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멀리 매장이 멀어지면 재료 공급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신선한 재료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6개 주에서만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운영이 된다 합니다. 한 30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요. 첫째, 캘리포니아주, 또 그 위에 있는 오리건주, 그 다음에 네바다주, 유타주, 그 다음에 텍사스주, 다시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유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이 6개 주입니다. 제가 암기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이 6개 주, 서부 지역에 있는 6개 주에서만 판매를 한답니다. 그 애리조나주에 세계 최고의 협곡인 그랜드 캐년이 있다는 걸 잘 아시죠? 자, 오늘은 제가 미국 제 생에 있어서 최초의 미국 여행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박 5일 짧은 일정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미국을 최초로 방문했던 로스앤젤레스 여행에 관해 말씀드렸고요. 기회가 되면 오늘 저녁에는 2019년 2월, 지금부터 3년 반 전이죠. 2019년 2월에 갔었던 샌프란시스코 여행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9월 3일 토요일 아침 7시쯤 됐는데요. 유쾌, 상쾌, 통쾌한, 행복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천호역에서 현대백화점 천호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하늘이 정말 청명합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답게 정말 청명한 하늘입니다. 주말을 만끽하십시오. 감사합니다.